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이 함께 편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곧 나오는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뭐가 곧 나오나요? 월간 플래툰 7월호가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엔 발매가 돼 있을 겁니다. 간단히 저 홍보를 해주신다면 이번 호에는 어떤 게 밀떡이 나옵니다. 아하. 진짜로 밀떡이 나옵니다. 예, 진짜로 밀떡이 나옵니다. 꼭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의 차세대 소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네, 기대해 보겠고요. 여러분들 플래툰과 함께 우리 밀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밀떡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로는 네. 요새 아주 핫하죠. 네. 정말 우리로서는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핫이라는 게 정말 좋아서 인기가 높다기보다는 짜증이 나서 핫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더 덥게 만들고. 가뜩이나 그러니까.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발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의 경과들 간략하게 한번 이 기자님이 취재를 해오셨는데 네네. 한번 좀 말씀 주시죠. 간단히 말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거 한국이 만든 거죠 사실상. 네. 만든 건데 이거 6월 16일에 폭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들었어요? 가격이? 150억 정도 들었습니다. 아유 정말. 이게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고요. 지금 그 폭파 준비는 돼서 6월 10일 최소 그때부터 사실상 준비는 해온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16일에 발표했죠. 북남 합의에 의해 비무장된 지대들의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거 얘들은 이렇게 오탈자나 아니면 비문을 이렇게 검사 안 하나? 이렇게 길게 해? 네. 한마디로 그냥 끝내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예. 이걸 원래 발표하고 글 쓸 때는 한 줄 반이면 끊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한 번씩 끊어줘야 되는데 네. 얘네들은 원래 약간 그렇게 찬양하듯이 하잖아요. 길게 그렇게 글쎄요. 해가지고 자, 말하는 게 그러면 특징이죠.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받는 질문, 1번 질문이죠. 아주 전쟁 나냐? 이런 질문이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확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개인 의견이 분명히 있어서 또 그 논리 정연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또 우리 패널 분들 생각도 다 있을 거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개성공단 주변에는 아마도 그들이 이제 이야기도 했으니까 언론에 발표했듯이 6사단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62여단 네. 그리고 64 포병 부대, 이런 부대들이 온다 그러는데 예전에 있었던 부대들이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후방으로 빠졌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2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4군단 부대도 있고 2군단 부대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전개 과정은 어떨 것이냐는 그런 궁금함도 있고 각자들의 의견이 좀 있을 거예요. 우리 홍 편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요란하게 난리를 떨고 긴장을 고조한 상태에서 전쟁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비상 다 걸려 있을 테니까 우리도. 그러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전쟁을 진짜 할 것 같으면은 외래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나- 일단 어쨌든 북한은 한국의 대북콘이라 할 수 있는 1호 전투태세, 전투근무태세를 일단 발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50명 이상 100명 이하 정도의 병력이 이미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지피철수 조치 무효와 대남전단 살표 공언했고, 그다음에 대남방송 재개 준비하고 있고. 일단 북한은 굉장히 지금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굉장히 짖고 있는 중이죠. 근데 대남 방송은 걔네가 우리한테 해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걔네한테 해야 위협인데, 그거 참 우리한테 어쨌든 위협이 이게 된다 생각하는 보면 걸까요? 북한 그게? 입장에서는 기존 군사 합의를 다 깨겠다, 그런 자세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아유,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네네. 대남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전부 철거를 하거나 해체를 했잖아요. 거기다 대남방송 또 비리가 있었죠. 그게. 네, 그 그래서 와중에. 이게 네. 또다시 이거를 대응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고, 그리고 GP를 새로 이제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병력 투입을 하는 것도, 병력 투입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새로 설치하는 부분도 그쪽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병력 숫자나 이런 부대 편제를 봐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GP를
그쪽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제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는 조금 넌센스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지금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건물을 제대로 못 날렸어요, 이 바보들이. 그러니까요. 심지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한 게 그 모양이에요. 북한군 진짜. 공병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아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의 역시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우수성을 보여준 거죠. 아니 건물을 폭탄을 이상하게 터뜨려 갖고 옆 건물 유리창만 날라갔어요. 그리고 파편만 아주 네, 요란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분석을 하면서 연기 색깔이 보니까 일반적인 폭파용의 고폭약도 넣었지만 왠지 그 포탄이나 이런 데 쓰는 추진장약 이것도 같이 섞어 넣은 것 같다라는 건물 이렇게 얘기가 하더라고요. 날려버리려고 한 건가? 그보다는 폭약이 부족해서 폭약 부족도 그렇고 경험 부족을 또 야, 이거는 여실히 그런 거 보여줬죠. 아니냐는 얘기도 이거는 있어요. 폭파 책임자는 지금쯤 어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아닐까? 땅을 파고 있겠죠 열심히. 네. 석탄을 캐면서. 저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건물이 예쁘게 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와르르르 뭐 우리도 많이 부러지잖아요. 그러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앞부분만 날리고 그냥 뒤에는 멀쩡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예. 폭파 공법이 따로 있고 그런 어떤 설계들이 각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전 세계 글로벌한 건설사들은 다 각자 나름의 그 설계 그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은 뭐 북한이 잘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그것도 하나 이제 이슈지만은 좀 화두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지금 뭐 많은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예상되는 군사적 대응 저는 이제 모든 패널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당연히 전면전 불가라고 보는 전면전은 생각하기 입장입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측면전도 어렵죠. 네, 전면전을 하려면 일단 그 보급이 적어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확보가 돼야죠.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뭐 유류 그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전면전에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모든 탐지 자산들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기습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한 전면전을 불사한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죠. 지금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세게 되면 누가 웃냐면 트럼프가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잘못하면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이번에 털사에서 이게 대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K-팝 팬들이 K-팝 팬들이 이렇게 광클해갖고 표를 산 다음에 안 가버려갖고 완전 폭망해버렸거든요. 그 에어포스 마린원인가 그 헬기 타고 내려오는데 넥타이 이렇게 메고 내려온 게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다. 비 맞은 강아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5개월 동안 뭐라도 해야 돼요 얘는. 그런데 이번에 볼튼이 터트린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한테 나 재선되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뭘 한다 그러면 뭔가 하나 세게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적의 대응,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대응이 예상이 되는지 각자 패널분들의 또 의견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자님 어떤 걸 예상하세요? 일단 개성공단은 아무래도 자시 군부대가 들어간다는 것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죠. 사실 거기가 지금 개성에서 서울까지 50km밖에 안 되고요. 거기가 그 북한군이 제일 중요시하던 개성문산 그 남침 축선 출발점이거든요. 그게 다시 지금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간다는 건데. 말씀하신 예상의 도발은 그 군부대가 들어온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그쪽에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굉장히 더 요충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전투 부대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완충지대였던 부분이 다시 일선이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도발이 예상된다. 네. 그거는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그건 되고 뭐 있다고 기정사실인 생각합니다. 거고요. 예. 우리 정 작가님은 어떤 도발을 예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검문개가 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원적인 걸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애들이 이럴까? 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세상을 바뀌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뭐 북미 합의도 하려고 그러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 잘못이긴 하지만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 북한 땅에 있는 것만 날려버리고 뭐 삐라 만든다고 해서 그 대남 삐라를 왜 자기네들한테 보여줘요? 그냥 우리한테 날리는 걸 보여줘야지 원래는. 그 삐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삐라 우리 이런 거 보낼 거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북한 내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교역량이 축소되면서 이제 그 달러 거의 바닥났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부 결속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내부 결속용인데 네.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도발 말을 예상되는 군사적 도발이 뭐냐? 나는. 삐라를 날려서 그 삐라에 아. 있는 모터가 떨어져서 우리 측 뭐 담장이라든지 뭐 축사가 몇 개 부서질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은 오히려 지금 북한이 더 겁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근데 보기에는 그 삐라를 날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될까요? 지금 옛날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음. 이 노동신문에서 얘기할 때 이 삐라를 치우고 그러는 게 얼마나 이들한테 짜증이 나겠냐는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 정말 쉽게 해서 저 삐라를 날리는 그 삐라 내용을 보고 우리가 불쾌하든 어떤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애당초 그거조차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삐라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걸 치우느라 짜증 날 거를 어떤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판이니까 이렇게까지 북한이 찌질해졌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그럼 뭐 삐라 뭐 그 도발도 얘기가 됐고요. 군사적 도발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뭐 또 그렇긴 우리 하죠. 저 편집장님은 또 어떤 도발을 또 예상해 지금 보세요? 일단 뭐 처음에는 연평도나 이런데 포탄을 또 날릴까 생각했는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정말 거기서 연평도 옛날같이 포격 도발을 또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론 때문에라도. 적어도 관련 포대와 그 포대의 그 명령을 내린 그 포병 체계의 그 지휘부는 원점 사격을 할 거고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공군도 동원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저번보다 더 너무 에스컬레이션이 크게 될 것 같아요. 제 음. 생각에는 만약에 무력 도발을 한다면은 저번 같은 어떤 GP에다가 고사총을 몇 발 또 쏘든가 이런 정도 레벨 그런 정도. 포격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연평도 포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K9이 지금 현재 그때보다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2배가 더 예, 정확하게 들어가 2배가 들어가 있는데 백령도, 연평도 공이 들어가 있고요. K9뿐만 아니라 그 다련장이 들어가는데 천무가 안 들어갔고요. 천무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이제 구룡 이제 곧 퇴역 단계에 있지만은 그 구룡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또 스파이크 그죠. LR 암흑은 물론이고요. 네. 지금 그 뭐 스파이크 개머리 이게 진지의 해안포가 열린 게 이제 네, 주말에 해안포 진지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녹음한 오늘자 주말에는 이제 조금 많이 좀 뿌여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는데 오늘 이제 거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해안포가 개방이 돼 있어요. 위장만 걷고 포문을 다 열어놨죠. 지금.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무슨 습기를 뺀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열긴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거는. 도발이다. 네. 도발일 거예요. 포문을 아마. 도발하기가 또 거기도 어려운 게요. 우리가 그 해병대가 이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그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 준비하고 있고 바로 그 사격이 가능하거든요. 정확도는 얼마나 정도 되나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정확합니다. 포문 열리면 그 포문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또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전혀 예상치 못한 도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도발을 할지 좀 고민스러운데. 저기 대남 이렇게 삐라 보내는 거기다 막 개똥 같은 거 섞어서 보내는 거 아닐까? 지금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전단이 부족한지 흙을 담아 보냈어요. 찌질하다.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 전단 봉투 안에 흙을 담아가지고 무게만 맞추느라고. 그래서 그게 사실상 1,200만 장 보낸다고 했는데 인쇄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무게만 맞추느라 저러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북한의 1,200만 장을 지금 인쇄할 종이가 넉넉했으면은 지금 걔네가 교범조차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보통 보면 책으로 인쇄해서 나오는 경우보다 잉크 뭐 종이 그거 다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가지고 그 수기 그 교범을 계속 대대손손 이어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런 판에 무슨 1,200만 장을 찍어. 그래서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하여튼 예상치 못한 게 뭘까 고민하고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하게 도발을 한다면 카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요? 그 SLBM? SLBM인데요. 네. 조커가 아니고 SLBM 시험 발사 한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능한데 문제는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딱 레드라인이죠, 진짜. 그래서 제가 참 우려스러운 바는 또 우리 트오빠 아우. 트럼프가 굉장히 좀 즉흥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그럼 생각이 이- 없죠. 예,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 대응을 굉장히 강하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다. 지금 그 그러면- 관련해서 국내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이미 미국이 B-52H를 그 한반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으로 한 두 번이나 지금
알래스카에서 떠서 그렇게 장거리 일부러 그런 훈련을 거죠. 그렇게 예, 했거든요. 그거는 뭐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 다 벌써 공개가 됐는데 네. 일부러 공개한 거예요. 미 공군에서. 이거에 또 그때 러시아는 또 막 왜냐하면 그 러시아하고 또 알래스카 이 요격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전투기를 세 가지나 그냥 출격시켜가지고 또 3종 세트로. 외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보다는 알래스카에서 떠서 러시아를 거쳐 이렇게 동해상으로 들어왔다가 거쳐서 나간 이유, 그리고 또 일본 그 공자대와 함께 이제 합동으로 이제 그 비행을 하고 날아간 이유가 왜 괌에서 안 떠느냐는 거죠. 그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괌은 물론이고 니네가 괌을 혹시나 타격을 한다 해도 피할 수 어디서든 없다. 그렇죠. 어디서든 알래스카에서 타격할 바로 수 있다. 날아간다. 또 미 본토의 4개 공군기지에서 한꺼번에 날아온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라는 그렇죠. 그런 신호인데 참 무섭습니다. 애니타임 애니웨어를 딱 보여주는 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 약 우리 레드라인 입장에서. 있고 그 뒤에 씬 레드라인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설마. 진짜 트럼프는 우리 문제가 예측이 안 네. 돼요, 진짜. 트오빠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위협입니다. 아유, 왜 진짜 우리 이 주변에는 다 노란 머리 정상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정상들이 정상이 아닌 걸까요? 아 진짜 네. 트럼프는 정말 푸틴은 머리는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푸틴 머리 똑똑한 인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푸틴 딸이랑 우리나라 그 아저씨랑 이렇게 혼담이 오갔을 때 결혼해갖고 서울에 살았어야 되는데 진짜. 또 그런 또 안전보장 카드.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무거운 주제에 가끔 이제 정 작가님 이제 그런 어떤 그 에피소드를 주셔서 네. 저희가 좀 웃고 그럽니다만은 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요. 지금 왜냐하면 상황을 기분 보자면, 나쁜 걸 떠나서 밀리매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저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그냥 예상치 못한 거라니까 우리 패널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나 그런 생각을 좀 질문을 저도 뭐 드려봤어요. 군사적으로 하면은 그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쏘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죠, 아주. 왜냐면 제로 진짜 위험하죠. 선을 넘는 거니까 요거 말면은 삐라 보내는 거기다가 이제 개똥을 섞어서 보낸다든지 약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냐면 지금 이미 쓰레기는 그 담아 북한이 했다는 도발을 자세히 보면은 예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다른 것처럼 군사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저는 보기엔 이거 100% 내부 결속용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그리고 이제 11월을 기다릴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 전에 어떤 그 결과를 예측해서 미리 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도 대비가 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이번 북한의 도발 굉장히 좀 저는 그 센세이션하게 봤는데 어떻게 잘 해결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 가운데 우리 밀떡은 우리의 그 안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마음을 좀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참고로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뭐 당연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은 안 떨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호들갑은요 다른 유튜브나 또는 맞죠. 그 정치를 다루는 많은 그리고 무슨 다른 곳에서 다 떨어지고 계시죠. 별걸 갖고 다 야, 떠드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 우리는 꺼내지 맙시다. 예. 아무튼 우리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서 사실 걱정 반 그리고 자신감 반 예. 뭐 이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냉정해야 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냉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한번 댓글로 한번 표현해 주시고 지금- 소개해 주셨으면 저희가 댓글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슈 요것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